자, 강의 노트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그널이 랜덤하다는 얘기는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자, 시그널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고요. 이때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랜덤할 경우에 그 시그널이 랜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지금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각 제너레이션마다 시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각기 다른 앰플리튜드를 갖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앰플리튜드를 쫓아가보면 이 앰플리튜드가 계속 랜덤하게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가로축을 시간으로 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랜덤한 그런 시그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랜덤 시그널의 앙상블 오브 랜덤 시그널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랜덤한 상황을 지금 봤고요. 자, 그럼 랜덤 시그널의 프로퍼티는 뭐냐면요. 시그널은 시간의 함수고 이때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랜덤한데요. 우리가 랜덤하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값을 봐야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는 거,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값에 의해서 앰플리튜드가 정해지고 그 실험은 랜덤 익스페리먼트,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 그 실험을 해서 결과를 봐야만 그때 가서 값이 결정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랜덤한 값이 될 텐데요. 이때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이와 같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 앰플리튜드가 웨이브폼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없을 때 그 시그널이 랜덤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example로 우리가 아침 10시에 강의실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봅시다. 자, 그 온도는 랜덤하겠죠. 10시 정각에 측정하는 온도는 랜덤할 텐데, 자, 그 측정한 온도 값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 정의는 뭐죠?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아웃컴,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에다가 어떤 리얼 넘버를 매핑을 시키면 그 리얼 넘버를 할당하면 그 넘버가 리얼 넘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이 나오냐는 결국 실험의 아웃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의 아웃컴들의 집합을 S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S라는 집합 안에 아웃컴 오메가가 있으면요. 자, 그 실험했을 때 오메가라는 아웃값이 나오면 그 오메가에서 결정된 리얼 넘버를 엑소오메가라고 하고 엑소오메가가 바로 자, 이 실수축에 매핑된 엑소오메가라는 그 리얼 넘버가 바로 우리가 정의한 랜덤 변수 x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랜덤 변수 값은 오메가가 뭐냐, 실험의 결과값, 아웃컴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온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우리가 온도로 한다면 오메가 자체가 x가 되겠습니다. x 오브 오메가가 결국 오메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인 경우에는 온도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값을 가지기 때문에 x 오브 오메가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침 10시라는 시간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아침 10시에 측정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실험을 아침 10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10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시에도 측정을 하고 12시에도 측정하고 1시에도 측정. 자, 시간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10시의 온도도 랜덤할 것이며 11시 온도도 랜덤하고 12시. 매 시간마다 측정했을 때 그 실험의 값, 측정한 온도 값은 랜덤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실험한 결과냐, 언제 나온 아웃컴이냐에 따라서 랜덤한 값이 연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측정한 값이 x1이고요. 두 번째 측정한 값이 x2고요. 그 다음 x번째 측정한 것이 xn이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축에서 연속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n번의 측정한 값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각각
측정한 것이 랜덤 변수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는 n개의 랜덤 변수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는 한 개의 랜덤 변수를 봤는데요. 우리가 아침 9시, 아침 10시에 측정한 값, 하나의 랜덤 변수 때 이제는 시간을 바꿔가면서 측정하게 되면 여러 개의 랜덤 변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랜덤 변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 시간 인덱싱이 일어났다. 시간이 인덱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랜덤 변수의 시간을 인덱싱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히 많이 측정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히 많이 측정하면 측정한 값들을 전부 x라고 놓는다면 아주 무한히 긴 시퀀스의 랜덤 변수들의 집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했을 때 그 실험의 아웃컴이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를 실수축에 매핑하면 현재 나온 값이 랜덤 변수가 됩니다. 자, 매핑된 값이 랜덤 변수 x 오메가인데요. 여기다 우리가 시간 인덱싱 n을 시간 인덱스 n을 다시 말해서 n이라는 시간에 측정한 값을 랜덤 변수로 할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n이라는 시간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덱싱 n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시간에 나온 실험 결과 값을 매핑하면 x1, 2라는 시간에 실험한 결과 값을 매핑하면 x2, 이렇게 시간의 인덱스 n을 붙여서 xn이라는 sequence of random variable, 그렇죠? 시간축에서 다수 개의 랜덤 변수의 시퀀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랜덤 베리어블의 인덱싱을 한, 자, 시간 인덱싱이 되겠습니다. 시간 인덱싱. 저희가 여기 인덱싱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덱싱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indexed family라는 표현을 씁니다. indexed family random variable. 다시 말해서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시간 인덱스를 붙여서 만들어진 집합.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 of zeta of zeta, n. 자, zeta는 앞에 오메가에 해당되는 아웃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시간 인덱스입니다. 자, 시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모든 정수. 자, n은 모든 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정수로 주어진 시간에서 실험한 결과 값이 제타라고 했을 때 그때 할당된 리얼 넘버 x. 그것이 바로 자, n이 주어지면 그 n이라는 시간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요. 다만 시간이 특정 시간 하면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 여기서는 정수죠. 그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개의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속해서 시간축에서 연속한 인덱스에 의해서 인덱스가 붙은 랜덤 변수들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 인덱스, 시간은 정수입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1, 2, 3,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전부 시간이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죠. 1이라는 시간, 2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 자,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랜덤 프로세스를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만일에 이 시간 인덱스가 정수가 아니라 컨티뉴스한 타임이라면, 진짜 시간축이 연속이라면은 저희는 이 랜덤 프로세스를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우선 다시 디스크리트 랜덤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랜덤 프로세스는 타임 인덱스가 정수값을 가집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iscrete random process는 이와 같이 x of zeta, n. 그렇죠? zeta는 실험의 아웃값을 나타내고 n은 시간 인덱스 n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는 discrete time을 나타내는 겁니다. n이 정수값을 취하기 때문에. 자, 노테이션의 문제입니다. x of zeta, n은
x of n of z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n이라는 시간에 실험했을 때 나온 아웃컴이 z일 때, 그때 할당된 숫자를 x of n of z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도 항상 x of z였는데 x of z라고 써야 되는데 저희가 x of z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z는 그죠? 아웃컴 z는 저희가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랜덤 변수 x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그죠? x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z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는 z를 저희가 생략을 하고 그냥 x of n이라고만 써도 무관하겠다. 또는 x of n 또는 x of n. 네, 이거는 뭐 노테이션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n이라는 시간에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이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랜덤 변수 값이다. 네, 시간 인덱스 n이 붙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희가 실험을 하는 시간이 디스크리시냐 컨티뉴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랜덤 프로세스가 자, 시간 인덱스가 컨티뉴스한 경우에는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 부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디스크리트 타임에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컨티뉴스한 타임에 수행을 한다면 자, t는 그렇다면 시간 인덱스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리얼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t가 리얼 넘버면 임의의 시간 t에 실험을 했을 때 나온 아웃컴을 자, 매핑을 하겠죠. 그게 x of omega t입니다. t라는 시간이 픽스가 됩니다. 자, t가 근데 변수가 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라면은 이 연속된 시간축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실험했을 때 나오는 아웃컴들에 의해서 할당된 숫자들 그게 x of z, t가 될 텐데요. 모든 t에 대해서 만들어진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 패밀리를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서 시간 t가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컨티뉴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노테이션에서는 저희가 이 z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x of z, t라고 쓰지 않고 x of t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continuous random process는 x of t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는 x of n or x of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는 시간 인덱스가 붙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그런 의미로 자,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포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포멀한 데피니션은요. 자,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 S가 있으면요. S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샘플 스페이스 S입니다. S는 아웃컴들의 집합이죠. 예. 아웃컴들의 집합이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인덱스의 집합 T가 있습니다. 자, 시간 인덱스 집합 I가 있고요. 자, 시간 인덱스는 저희가 T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들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자, 랜덤 베리어블 정의하려면 우선 필요한 부분은 샘플 스페이스 정의돼야 됩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은 아웃컴에서 결정된 그러면 아웃컴이 속한 집합이 필요하죠. 그게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지고 또한 실험을 언제 할 거냐 실험하는 시간이죠. 타임 인덱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정의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내가 정의한 샘플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고려하는 타임 인덱스 세트에 대해서 자, 우선 샘플 스페이스 내가 주어진 샘플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할 거예요. 그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우리가 시간 인덱싱을 하면 그럼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다 다른 랜덤 변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 다른 나온 랜덤 변수들의 패밀리 그걸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패밀리를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임 인덱스가 컨티뉴스 타임인 경우는 컨티뉴스 랜덤 프로세스가 될 것이며 시간이 카운터블 정수처럼 1, 2, 3, 4 시간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 x of 제타 컴마 t가 주어졌을 때 시간 인덱스 t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t를 픽스를 하게 된다면, 자, 아까 우리가 이 방안의 온도, 이 강의실의 온도를 우리가 아침 10시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간을 픽스했죠. 그럼 딱 한 번의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측정한 값이 나옵니다. 시간 인덱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요, 픽스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죠. 랜덤 프로세스는 정해진 타임 인덱스에 의해서 정의된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패밀리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시간을 픽스 해버리는 순간에 랜덤 변수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픽스하게 되면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예.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에 아웃컴을 픽스를 하게 되면, 자, 아웃컴을 제가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특정 아웃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있죠. 샘플 스페이스는 아웃컴이 집합이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아웃컴을 하나를 딱 정하게 되면 아웃컴을 정하는 순간에 랜덤 프로세스는 더 이상 랜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의 결과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는 순간에 그 랜덤 변수의 값을 알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제타가 정해지는 순간에 랜덤 베리어블 x가 정해지는데, 문제는 x는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에 따라서는 값이 변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똑같이 온도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축에서요. 시간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세 개의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온도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온도 변화를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다른 위치에 있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의 위치와 2번의 위치와 3번의 위치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위치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위치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고요. 3번의 위치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있는데 1번 방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요. 2번 방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요. 3번 방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의실이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강의실인데 강의실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는 몇 시에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대. 모든 1번, 2번, 3번 방 모든 방에서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몇 시의 온도라고 묻지 않으면 정확하게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하더라도, 자, 저기 t sub k라는 임의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임의의 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방의 온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인지를 정해줘야만 온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1번, 2번, 3번 방 중에서 방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그 방의 온도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sub k라는 시간에는 3개의 다른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방을 우리가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방을 고르느냐, 그죠? 이 방은 지금 현재 2번 방의 온도고요. t sub k라는 지점에서 이 방은 1번 방에서 온도고요. 이 점은 3번 방의 온도입니다. 그러면 t sub k라는 시간에서는 이 3개의 온도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우리가 어느 방을 랜덤하게 골라서 측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저희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시행해야 됩니다. 어느 방의 온도를 측정할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T1이라는 시간에 실험을 해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 방을 고르는 순간에 온도가 정해지고요. 또 다른 T2라는 시간에 마찬가지로 또 방을 고르고 방을 고르면 세 개의 온도 중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럼 매 시간마다 온도는 랜덤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느 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간에는 3번 방의 온도를 고르게 될 거고요. 자, 3번 방의 온도를 고르고 또 어떤 순간에는 2번 방의 온도를 고르게 될 거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또 3번 방의 온도를 고르게 될 거고요. 2번 방이죠. 2번을 고를 수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1번 방의 온도를 고를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결국은 시간축에서 계속 랜덤한 값들을 고르게 된다는 얘기. 이 온도가 나왔다, 이 온도가 나왔다, 이 온도가 나왔다, 이 온도가 나왔다가 또 다른 온도가 계속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누가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다른 방을 고르게 된다면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측정되는 온도는 다 다르게 랜덤한 값이 나오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랜덤한 실험, 매 시간마다 랜덤한 실험을 해서 나오는 값에 의해서, 나오는 강의실에 의해서 그 방위실의 온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죠? 랜덤 프로세스 x of zeta of t는 당연히 시간인데 t가 오겠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실험을 하기 때문에 t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아웃컴 z가 결정이 되겠죠. 어떤 아웃컴이 나오냐에 따라서 x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랜덤 프로세스는 방금 정의한 랜덤 프로세스는 z와 t의 함수입니다. 시간에 따라도 나오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또 아웃컴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랜덤 변수가 그죠? 매 순간순간 T1이라는 시간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T2라는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고 그래서 온도는 x of z입니다. 그죠? z에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인덱스가 붙기 때문에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t sub k를 시간을 픽스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저희가 정의한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값은 제타에서 결정이 되죠. 나올 수 있는 아웃컴, 그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이기 때문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그 제타에서 결정되는 랜덤 변수다. 네. 그래서 결국은 tk 시간을 픽스했을 때는 t sub k가 픽스되어 있습니다. t sub k가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웃컴이 zeta1이냐 zeta2냐 zeta-n이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웃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웃컴에서 결정되는 값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때 물론 아웃컴들의 집합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은 Z1, Z2, Z는 아웃컴의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S라고 우리가 표현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example은요. 자, 랜덤 프로세스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x of zeta, t를 zeta times 코사인 2파이 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제타는 자, 이 제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 랜덤 프로세스 정의의 앰플리튜드 역할을 하네요. 코사인 함수. 이 랜덤 프로세스는 당연히 시간의 함수고요. 그래서 코사인 2파이 t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 실험했을 때 나오는 아웃컴이 이 코사인 함수의 앰플리튜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타는, 앰플리튜드 역할을 하는 제타는 아웃컴인데, 실험했을 때 나오는 아웃컴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숫자입니다. 랜덤하게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자, 아웃컴이, 컨티뉴어스 넘버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컨티뉴어스 넘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1.2도 0.9도 나오고, 뭐 마이너스 0.7도 나오고,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임의의 값이 지금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택에 따라서 코사인 함수의 앰플리튜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빨간 거와 파란 거와 예를 들어서 초록색, 그죠? 초록색,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다 차이점은 세 개의 그래프 차이면 앰플리튜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그래프는 다 세 개 다 코사인 함수입니다. 다 코사인 함수이지만 실험에서 나온 앰플리튜드 제타가 뭐냐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다 다른 함수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웃컴이 결정이 되면, 자, 실험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실험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아웃컴을 결정하는 일을 할 겁니다. 아웃컴을 결정을 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때 값을 정하게 되면 앰플리튜드가 정해지죠. 그래서 아웃컴이 정해지는 순간에는 랜덤 프로세스는 더 이상 랜덤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제타가 0.7이다. 자, 랜덤하게 골랐더니 그 값이 0.7이다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는 0.7 곱하기 코사인 2파이 t가 되죠. 예.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0.7인 코사인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랜덤하지 않죠. 그죠? 예, 그냥 시간의 함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 아웃컴이 픽스가 되는 순간에는 그냥 단순한 시간의 함수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랜덤 프로세스는 제타가 실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웃컴에서 결정되는 랜덤한 값이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은, 자, 그럼 보시다시피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값은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가 제타 값에서 빨간 그래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간 t만 정해지면 그 앰플리튜드는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이미 앰플리튜드는 고정되어 있는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시간값만 주면 그 값은 정확하게 아는 디터미니스트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로 할 수 있냐면요. 이 랜덤 프로세스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랜덤 프로세스를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야 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웃컴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다 그려야지 랜덤 프로세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나올 수 있는 무한히 많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앰플리튜드를 갖는 코사인 함수를 다 그려야지만 이 랜덤 프로세스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그 무한히 많은 것 중에서 3개만 그린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임의의 시간, 자, 여기 제가 임의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임의의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임의의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픽스했습니다. 자, 이 임의의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앰플리튜드는 어떤 분포를 가질까요? 자, 제가 임의의 시간 수를 그었습니다. 이게 t0로 하겠습니다. t0. 임의의 시간 t0에 그러면 임의의 시간 t0에 나올 수 있는 값은요. 이 빨간색도 파란색도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 초록색도 지나가기도 하고 빨간 것도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가 만약 제타가 아웃컴이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자, 코사인 함수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여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의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뭔가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죠? 예. 제가 t0를 픽스했습니다. 자, 근데 t0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t0가 임의의 지점이 있을 수 있죠. 자, 임의의 지점을 잡은 다음에요.
이 이미지 지점에서 어떤 그래프가 지나가는지를 보게 되면, 자, 모든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입니다. 예,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들이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앰플리튜드 값을 갖는 코사인 함수가 지나갈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지나갈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시간을 픽스를 하게 되면, 여기 경우 T0로 제가 T0라는 지점에서의 랜덤 프로세스의 값은 이제 딱 특정 시간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의 인덱스 개념은 없는 거죠. 예, T가 여러 개, 시간이 계속 변해야만 그 여러 개의 랜덤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여러 개의 랜덤 변수가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 것인데, 시간 T0를 픽스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면 그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분포를 가지겠죠. 분포를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랜덤 프로세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PDF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여기서 T0라는 시간에 랜덤 프로세스의 랜덤 프로세스를 X0라고 표현해요. 이제 더 이상은 시간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X0라고 제가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랜덤 베리어블 X0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X0는 어떤 분포로 가느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의 시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들의 앰플리튜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들이 저희가 랜덤하게 마이너스 1과 사이에서 균일하게 골랐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균일한 분포를 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PDF는 유니폼한 분포를 가지겠죠. 다시 말해서, 자,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코사인 함수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다 다른 앰플리튜드를 갖는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임의의 시간, 자, 이 점을 T0로 하겠습니다. 자, T0라는 시간에 여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놈은 여기를 지나가기도 할 거고, 어떤 놈은 여기를 지나갈 거고, 또는 마이너스 앰플리튜드 가면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또 다른 마이너스 앰플리튜드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우는 1의 앰플리튜드 가는 놈도 여기 생길 수 있죠.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자, 이 지점에서 최대값은, 이 지점에서는 최대값이 1이지만, 나올 수 있는 최대가 1이지만, 이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 지점이 앰플리튜드가 1이었다면은 이 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포는, 자, 요거 반대 케이스,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때 가장 최소값은 이 점이 되겠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최대값은 요 지점에서요. 요 시간에서 앰플한 값은 최대값은 여기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모든 앰플리튜드는 요 사이에, 요 지점에서 여기서 샘플한 값들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앰플리튜드가 존재하겠죠. 그 값들이 다 균일한 분포로 존재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t가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값들을 균일하게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 관점에서 저희가 PDF를 T0라는 시간에서 PDF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분포를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realization. 자, 우리가 realization은 sample pass라고 얘기하고 sample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하면, 정의가 되면 그 랜덤 프로세스의 realization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realization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자, realization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자, 랜덤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자,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린 이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프로세스에 한 개의 가능한 패스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시간에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 놓은 거죠. 이런 값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래서 시간에 따라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의 아웃컴에 의해서 그 특정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만 가지고서 경로를 패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정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값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무한히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아웃컴 중에 하나가 나올 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 아웃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다수개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아웃컴이 나오고 또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매 시간마다 실험했을 때 나온 아웃컴들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들을 랜덤 베리어블 값들을 다 연결을 해놓으면 하나의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샘플 패스입니다. 이건 나올 수 있는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로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했을 때 다른 아웃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로 하나를 제가 그려놨고 또 다른 경로를 그려놓고 또 다른 경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샘플 패스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 개의 샘플 패스가 될 수 있고요. 아웃컴의 숫자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경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샘플 패스들을 다 합쳐놓은 것을 저희가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3개밖에 그려놓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많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로들이 있다면 그 무한히 많은 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그 경로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앙상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샘플 패스는 앙상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스페시파이 할까? 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스페시파이를 했죠?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분포를 가지죠. 예. 아웃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아웃컴이 가지는 어떤 확률적인 특성에 의해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분포를 형성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분포를 스페시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또는 확률 밀도 함수, density function을 가지고서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스페시파이 했는데요. 랜덤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스페시파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스는 결국 타임 인덱싱이 됐느냐 안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임 인덱싱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샘플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랜덤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샘플 패스를 제가 하나 그린 겁니다. 이런 샘플 패스가 있으면 자, 샘플 패스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샘플 패스는 이제 랜덤한 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랜덤한 특성, 이 패스가 갖는 랜덤한 특성을 어떻게 스페시파이 할 거냐 했을 때,
결국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시간 인덱스에 정해준 시간 인덱스마다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일에 K개 샘플, 여기서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랜덤 프로세스를 시간축에서 샘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시간을 T1부터 T1, T2, TK. 다시 말해서 K개를 샘플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축에서 K개를 샘플하겠습니다. T1이라는 시간에서 실험에서 나온 값, T2라는 시간에서 실험에서 나온 값, 그 다음 TK라는 시간에서 실험에서 나온 값, 그걸 전부 X1, X2에서 X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T1이라는 시간에서 샘플했기 때문에, 시간 T1을 픽스했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 X1이고요. T2라는 시간에 샘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랜덤 베리어블 X2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K개의 샘플을 시간축에서 샘플을 했다는 얘기는 K개의 랜덤 변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K개의 한 개의 랜덤 변수가 아니라 K개의 랜덤 변수가 만들었는데, 이 랜덤 프로세스가 가지는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축에서 샘플한 이 K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냐에 의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어떠한 랜덤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K개를 샘플해보고 그 샘플한 값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자, 랜덤 베리어블 K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join CDF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는 join PDF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join CDF로 얘기를 한다면 K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와 같은 CDF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스페시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축에서 샘플링 한 다음에 샘플한 값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 샘플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샘플에서 만들어진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을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요. 랜덤 프로세스에서 우리 시간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t라고 표현했는데 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냥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죠. 예, 그렇다면은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K개를 샘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개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고 이 K개 랜덤 베리어블 join CDF를 가지고서 이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K 값이 얼마냐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몇 개를 샘플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샘플하는 시간이 T1, T2에서 TK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 시간이 언제냐는 얘기죠. K개를 샘플하는 건 좋은데 어느 시점에 K를 샘플하느냐는 또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T가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샘플을 한다면 무한히 많은 샘플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 샘플하는 시간도 임의의 시간에 샘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랜덤 프로세스를 스페시파이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스페시파이 하려면은 무한히 많은 샘플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많은 샘플이라는 얘기는 모든 가능한 지점에서 샘플을 한 다음에 그 놈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한히 많은 샘플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다는 얘기,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를 안다는 얘기가 똑같으냐면은 한 개를 샘플한 다음에
자, 랜덤 프로세스의 임의의 지점에서 한 개를 샘플한 다음에 그 한 개 샘플에 대한 분포, CDF 또는 PDF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2라면은 X1, X2 두 개를 샘플한 거죠. 두 개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 샘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될 때 조인 디스트리뷰션, X1, X2의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고 또 단수 두 개지만 그 두 개가 임의의 두 지점이 T1, T2가 T1이 여기 있고 T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T1이 여기 있고 T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T1이 여기 있고 T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샘플하는 시간이 임의의 두 지점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임의의 두 개의 시간에 T1, T2, 임의의 두 개의 지점 T1, T2에서 샘플한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고요. 또 K가 3일 때는 임의의 시간 T1, T2, T3에 샘플한 값에 결정된 랜덤 베리어블 X1, X2, X3의 조인 PDF를 알아야 돼요. 또 4개에 대해서도 조인 PDF를 임의의 시간에 샘플한 4개에 대해서도 조인 CDF를 알아야 되고요. 이와 같이 모든 K와 모든 T 그죠? K가 1일 때도 알아야 되고 K가 2일 때도 알아야 돼요. K가 3일 때도 알아야 돼요. 모든 K에 대해서 또 모든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만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그젬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와 같이 분포를 굳이 따지지 않고 분포를 샘플 시간축에서 샘플한 값에 대한 랜덤 샘플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들의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랜덤 프로세스를 스페시파이하는 방법은 없느냐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저희가 시간축의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모먼트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모먼트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1차 모먼트도 있고 2차 모먼트도 있고 3차 모먼트도 있고 자, 우리가 임의의 차수에 대한 모먼트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1차 모먼트가 바로 평균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에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으면 X의 평균이 1차 모먼트입니다. 1차 모먼트. 제가 M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차 모먼트 M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랜덤 베리어블 X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세컨 모먼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컨 모먼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화시키게 되면 nth 모먼트는 랜덤 베리어블 X의 n승의 평균을 m sub n이라 표시하고 nth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건 한 개 랜덤 변수에 대한 모먼트였고요. 자, 그렇다면은 랜덤 프로세스의 모먼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타임 인덱스 t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먼트도 시간에 따라 변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자, x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평균도 시간에 따라 변할 거라는 얘기죠. 세컨 모먼트 마찬가지. x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죠? 제곱한 거의 평균도 시간에 따라 변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평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그다음에 제곱한 거의 평균 2차 모먼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3차 모먼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모먼트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안다면 랜덤 프로세스가 어떠한 분포를 가진 어떠한 특성을 가진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보다 정확하게는 이 평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차 모먼트, 2차 모먼트, 3차 모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모먼트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2차 모먼트 계산하기 위해서 이 평균을 계산하면 뭐를 알아야 되죠? PDF를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X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X의 평균은 X에다가 F, X of X, DX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PDF를 알아야 되죠. 세컨 모먼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컨 모먼트, 여기 세컨 모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x제곱의 평균은 x제곱에다가 x의 PDF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랜덤 변수 x의 모든 모먼트를 계산해서 x의 분포를 알아야 된다. x의 PDF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요.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 오브 t가 있는데요. 자, 랜덤 x 오브 t가 있습니다. 이놈의 1차 모먼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x of t x dx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x의 평균을, 자, 이 값이 시간 t를 픽스를 하게 되면 어떤 값 x를 가질 거거든요. 그죠? t를 픽스하게 되면 그 어떤 값 x를 가지는데 x의 분포가 이 PDF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x는 t의 함수거든요. 언제 샘플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샘플을 할 때 이 x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PDF도 t에 따라서 PDF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예. 그죠? 자, 여기서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개념 다시 한번 보면, 자, 보시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랜덤한 값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랜덤한 값들이 어떤 분포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여기서 이 사이까지 값이 나오고 어떤 지점은 여기서 이 사이의 값이 나오고, 뭔가 어떤 분포에서 매 시간마다 어떤 분포에서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분포가 그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 분포가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가 바로, 자, 이 앞에서 본 이그젬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듯이 t가 0인 경우에는요, 시간 0인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앰플트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가지죠. 그런데 요 지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이 빨간 그래프의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한다면, 요 지점에서 빨간 그래프의 최대값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은 요 최대값과 밑에 마이너스 최대값, 요 사이의 값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분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분포를 가졌었고, 여기서는요. 여기서 요 다른 시간에서는 또 다른 구간의 유니폼한 분포를, 예. 구간이 다른 유니폼한 분포를 가지겠죠.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x의 평균은, x of t의 평균은 평균 자체가 시간의 함수라는 얘기죠. 평균 자체가 시간의 함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평균 자체가 시간의 함수다. 자, 그래서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왜냐하면 랜덤 프로세스가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두 번째, 저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합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는요, 두 개의 다른 시간 t1, t2의 샘플한 값입니다. 자, t1에 샘플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 t2에 샘플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곱의 expected value, 평균입니다. 자, 다른 시간에 특정 시간에 샘플한 랜덤 베리어블, 그 t1이라는 시간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t2라는 시간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곱, 그죠? 예.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두 개 곱한 거의 평균을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코릴레이션은, 자, t1에 샘플한 랜덤 베리어블이 x1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t2에 샘플한 랜덤 베리어블 값이 x를 가진다면, 자,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x1과 x2의 조인 PDF가 필요합니다. 조인 PDF가 t1이라는 시간에 샘플한 거와 t2라는 시간에 샘플한 거의 조인 PDF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죠? join pdf에다가 x1과 x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각각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두 개 랜덤 변수의 코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코릴레이션 일단 부르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릴레이션 값은 우리가 언제 샘플을 했느냐, T1, T2가 언제 샘플해, T1과 T2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X1과 X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포는 X1과 X of T1하고 X of T2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는 join PDF는 그죠? joint distribution은 샘플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T1, T2가 뭐냐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join PDF가 T1, T2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auto correlation function, 이 correlation도 T1, T2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균값은 T1, T2의 함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랜덤 베리어블 X를 다른 시간에 샘플한 거에 고배 평균을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코릴레이션의 의미는 두 개 곱한 거의 평균이고요. 자, 왜 펑션이냐? 시간 T1과 T2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의 의미는 T1에서 샘플하는 거나 T2에서 샘플하는 거나 동일한 랜덤 프로세스 X of T, 동일한 랜덤 프로세스 X of T, 동일한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한 거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랜덤 프로세스 X of T,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자,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같은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T1과 T2 그죠? 같은 랜덤 프로세스를 다른 시간에 샘플한 거에 코릴레이션 그죠? 코릴레이션을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T1, T2 언제 샘플했냐에 따라서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민도 시간의 함수고요. 언제 샘플했냐의 함수고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제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언제 샘플했느냐 T1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한 걸 T1, 두 번째 샘플한 걸 T2라고 하면 이 언제 샘플했느냐 T1, T2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T1, T2의 함수.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그리고 Rx of T1, T2 이렇게 씁니다. 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개념을 확장하면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여기 펑션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의 차이는 자, 평균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평균이 제로라면은 mx of t1 그러니까 t1에 샘플한 거의 평균이고요. mx of t2는 t2에 샘플한 거의 평균입니다. 평균이 제로라면은 그죠? 평균이 제로라면은 x of t1과 x of t2의 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T1에 샘플한 것과 T2에 샘플한 것이 평균이 제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쓰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랜덤 샘플한 값에서 평균을 뺀 것들을 곱해서 평균을 낸 거를 오토 코비런스 펑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평균값도 T1과 T2의 함수이기 때문에 오토 코비런스 펑션이라고 써야 되고요. 다음에 노테이션은 Cx of T1, T2라고 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R이라고 썼다면 오토 코비런스 펑션은 C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Cx of T1, T2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거 가로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4개 텀이 나오죠. 4개 텀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전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 텀이 나옵니다. 4개 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of
t1 마이너스 m x of t1 하고 x of t2 마이너스 m x of t2가 되겠습니다. 자, 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요. 자,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x of t1과 x of t2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m x of t2하고 x of t1이 터미널에 나오고요. 자,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m x t1과 x of t2가 나오고요. 더하기 마지막 텀이 m x of t1 m x of t2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의 평균, 그죠? expect value of expect value of x of t1, x of t2에다가요. 자, 뒷부분의 평균입니다. 뒷부분의 평균 중에서 mx, 평균값은 상수죠. 상수기 때문에 평균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mx of t2에다가 x of t1의 평균만 남겠네요. x of t1의 평균만 남고요. 마찬가지로 요 텀이죠. 요 텀에서도 앞에 mx가 평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평균 밖으로 나올 수 있죠. mx of t1 expected of t2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텀은 mx of t1과 mx of t2 곱한 거가 더해지겠네요. 예, 더하기 mx of t1과 mx of t2가 곱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 of t1은 x of t1의 평균이 mx of t1이고요. x of t2의 평균이 mx of t2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개 텀, 이 텀과 이 텀과 이 텀이 다 동일한 값입니다. 다 mx of t1 곱하기 mx of t2죠. 예. 그래서 동일한 거 두 개를 캔슬을 하고 나면 하나만 남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평균 x of t1과 x of t2 곱한 거 평균 두 개 곱한 거 평균이 뭐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마이너스 자 mx of t1 곱하기 mx of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토 코베런스 펑션은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두 개 곱한 거의 평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토 R이죠. Rx of t1, t2 t1과 t2에 샘플한 거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고요. 마이너스 x의 t1에 샘플한 거의 평균과 t2에 샘플한 거의 평균, 그죠? 평균을 빼는, 그죠? 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서 이 두 개를 곱한 걸 뺀 것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하는 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방금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시간 t1, t2라는 시간, 만일에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샘플을 한다면, 다시 말해 t1과 t2가 동일하다면, 그죠? t1과 t2가 동일하다면은 이걸 t라고 놓는다면요, t1과 t2를 같은 시간 t라고 놓는다면, 자 t1과 t2가 같다면 여기가 제곱이 될 거고요. 예, 결국 t1과 t2를
t로 놓는다면 위의 식은요. 위의 식은 x of t1 마이너스 mx of t의 전체 제곱이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베리언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오토 코비런스 펑션에서 시간 t1과 t2가 동일한 시간, 여기서 동일한 시간을 t로 놨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샘플한 거의 코비런스 펑션은, 오토 코비런스 펑션은 베리언스와 같다. 베리언스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일에 x의 평균이, 내가 샘플한 값의 평균이 제로라면은, mx of t가 제로라면은, 결국 x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베리언스는 x제곱의 평균이 될 거고요. x의 제곱의 평균은 average power죠. 평균 파워. 제곱한 거의 평균은 average power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다르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오토 코비런스 펑션을 알면, 오토 코비런스 펑션을 알면은 베리언스를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베리언스를 알 수 있죠? t1과 t2를 동일한 시간을 놓으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베리언스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average power를 구할 수 있죠. average power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을 제로로 놓고요. 평균을 제로고 t1과 t2를 동일하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 코비런스 펑션을 통해서 average power를 계산할 수도 있다. 이제 예.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평균이 제로면 mx of t가 제로면 이 부분이 제로기 때문에 오토 코비런스 펑션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동일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이 제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 코릴레이션 코비런스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average power를 이 값 자체가, 그래서 t1과 t2 같으면 t1과 t2를 같게 놓으면 오토 코비런스 펑션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average power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